인천을 강타한 붉은 수돗물 사태, 박남춘 인천시장은 대응 미흡을 인정하며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오는 7월 개통하는 김포도시철도, 김포 시민들이 개통을 앞두고 김포도시철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국을 뜨겁게 달군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전, 인천과 부천 도심 곳곳에서는 거리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시 조직 확대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건강체육국과 주택녹지국 2개국이 신설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오는 7월 김포도시철도가 정식 개통합니다. 개통을 앞두고 김포 시민들이 김포도시철도 점검에 나섰는데요. 김포 시민들은 열차 곳곳을 둘러보며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플랫폼에 모인 200여 명의 시민들. 열차가 들어서자 시민들은 발걸음을 옮깁니다. 열차에 탑승한 시민들은 먼저 지인에게 전화를 겁니다. 열차 내부의 통화 감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와이파이 작동 여부도 필수 확인 항목입니다. 통화는 지인들이랑 했는데 끊김없이 아주 잘 되고요. 와이파이가 집보다 좀 빠르더라고요.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김포시가 국민점검단 400명에게 김포도시철도를 개방했습니다. 개통을 앞둔 김포도시철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지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시민들은 도시철도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인할 수 있고 김포시는 실전처럼 운행 연습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국민점검단은 도시철도를 타고 김포공항역 환승구간까지 둘러봤습니다. 시승을 마친 국민점검단은 도시철도 개통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해온 것도 있지만 그 기간만큼 많은 준비를 해온 것 같이 느껴졌고 실제 이용 시에 큰 불편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즐거웠습니다. 예, 김포에 좋은 열차가 생겨갖고 편하고 좋았습니다. 김포에서 서울까지 참 빠르고 편안하게 잘 간 것 같습니다. 많이 타보고 싶어요. 김포도시철도는 오는 7월 말 공식 개통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열린 우리나라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의 결승전 경기,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며 보셨을 텐데요. 인천과 부천의 도심 곳곳에서도 거리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시민들은 대한민국을 외치며 태극전사들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세 이하 대표팀의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던 날. 야심한 새벽 시간이지만 계양구청 앞마당이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후배가 오세훈 선수인데 후배 좀 응원할 겸 집 앞에 있어가지고 응원하러 왔어요. 긴장감 넘치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부천에서도 응원 열기는 이어졌습니다. 시민응원단 8천여 명이 만든 붉은 물결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립니다. 저는 정말 축구를 사랑해가지고 축구에 관한 거 모든 걸 찾아보는데 마침 부천시에서 길거리 응원 한다 있어요. 한번 나와봤습니다. 저는 항상 축구 볼 때 애국심이 가장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강인 선수가 활약할 때마다 제 심장이 뛸 정도로 공감됐고요. 90분간의 접전 끝에 결과는 3대1, 대한민국의 패배. 준우승에 그쳤지만 축구 팬들은 잘 싸운 선수들에게 격려의 한마디를 잊지 않습니다. 진짜 아쉬웠던 경기 같아요. 이길 수 있었던 경기인데 마지막에 계속 골이 먹혀서 약간 아쉬웠어요. 아쉬웠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전국을 뜨겁게 달군 20일간의 축구축제.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펼친 사상 첫 월드컵 결승전의 활약에 밤을 잊은 시민들의 응원이 열기를 더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인천을 강타한 붉은 수돗물 사태,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결국 박남춘 인천시장이 대응 미흡을 인정하며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이 대응 과정에서의 부족한 점을 결국 인정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30일 인천시 서구 지역에서 이제 붉은 수돗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후 영종과 강화 지역에서도 이제 붉은 수돗물이 확인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는 20일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네. 피해를 입은 시민만도 1만 가구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역 학교도 수돗물 문제 때문에 급식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17일 오전 박남춘 인천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기자회견 상황을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해 초기 적수나 탁수가 유관상 줄어드는 과정에서 수질 검사 기준치에만 근거해 안전성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주민들께 설명을 드려서 불신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대비한 철저한 위기 대응 매뉴얼을 준비해 놓지 못한 점, 초기 전문가 자문과 종합 대응 프로세스가 없었다는 점, 시장인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네,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걸 인정했네요. 이제라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텐데 언제쯤이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네, 문제가 시작된 30일 이제 풍납 취수장의 전기 설비 검사를 하면서 수돗물 이제 그 공급 체계를 전환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섞이면서 적수가 나온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인천시는 정수장과 각 배수장에 대해 정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배관에 구멍을 뚫어서 이물질을 직접 방류하는 이런 그 조치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30일까지 송수관과 배수지를 대상으로 해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질 개선 추이를 살펴본 다음에 이에 맞춰서 배수관과 급수관의 그 지속적 방류도 실시할 방침인데요. 박남춘 인천시장은 6월 하순쯤이 되면 그 기존의 수질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천을 방문을 했죠. 현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제 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7일 오후 1시, 그러니까 이제 박남춘 시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그 서구 공촌정수장과 청라 배수지 등을 방문을 했는데요. 예. 특히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제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계 전환 업무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상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난 7일 조사반을 꾸리고 붉은 수돗물의 원인이 무엇인지 현재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요. 18일 분석 결과를 발표를 하고 정상화 방안을 이제 또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나왔죠? 네, 맞습니다. 먼저 피해 지역의 경우 그 피해 발생 시점부터 종료 시까지 상하 수도 요금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고요. 예. 또 생수 구입비와 필터 교체비, 그 수질 검사비 등도 실비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붉은 수돗물 때문에 피부 질환 등 이런 그 건강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시민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에 인천시는 수돗물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사실관계 확인 후 이 진료비 역시도 실비로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인천 지역의 붉은 수돗물 사태가 해결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17일 흉기를 들고 성인들과 싸운 혐의로 17살 박모양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양은 지난 16일 새벽 4시쯤 부천역 앞에서 성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양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이들 남성들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양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기분이 좋아 크게 떠들었는데 지나가던 남성들이 시비를 걸었다며 남성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흉기를 사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박양의 친구들과 남성들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인천의 한 경찰 간부가 음주 후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고 출동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다가 입건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관내경찰서 교통사고 조사팀장인 41살 A 경감을 도로교통법상 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지난 14일 밤 11시 50분쯤 인천 중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빼기 위해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접촉 사고를 낸 A 경감에게 술 냄새가 나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했지만 계속 거부했다며
조만간 다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시에서 제출한 조직 확대 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건강체육국과 주택녹지국의 신설인데요. 특히 일각에서는 주택녹지국 신설에 대해 주택개발과 녹지보호를 같은 부서에 두면 환경보호가 뒷전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시의회는 주택녹지과를 산업위와 건설위로 분리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시의회가 25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가 제출한 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건강체육국과 주택녹지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민선 7기 주요 정책을 반영해 시민 건강 증진과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에 집중하기 위해 2개 부서를 늘린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는 개편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해 왔었습니다. 개발을 담당하는 주택부서와 녹지부서를 같은 조직에 두면 개발 정책에 밀려 환경보호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시민단체와 의원들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재심의를 통해 주택녹지국 5개 과 중 녹지정책과 관련된 2개 업무는 산업위가, 나머지 도시건축과 관련한 3개 과는 건설위가 담당한다는 조건을 달아 개편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각기 다른 상임위가 주택녹지국을 견제해 녹지 조성과 도시개발 사업의 균형을 꾀한다는 겁니다. 국이 이제 주택 녹지국으로 가면서 주민들과 또 시민들과 또 시민단체 그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것도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주택 녹지국에 원래 그 소관 상임위가 건교위로 돼 있는데 그 공원과 녹지과는 우리 이제 산업위에서 좀 다음에 심의를 하자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얘기가 됐고. 시의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면서 기존 문화관광체육국은 문화관광국으로, 환경녹지국은 환경국으로 변경됩니다. 이번 25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이 통과돼 73명의 공직자가 늘어났습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경기도가 성장기 어린이들이 영양 가득한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기 지역 모든 어린이집에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데요. 아이들의 건강은 물론 농가 소득 향상도 기대됩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한 간식 시간. 메밀국수와 함께 사과, 귤 등 신선한 과일이 배식됩니다. 고사리 손으로 과일 껍질을 벗겨서 먹는 것도 하나의 놀이. 준비된 양이 모자랄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성장기에 가장 필요한 비타민이나 아니면 미네랄 같은 부분들을 충분히 공급받아줘야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할 경우에는 커다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도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건강과일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엔 지역 아동센터와 공동생활 가정의 어린이에게만 제공했는데 대상을 대폭 늘린 겁니다. 주 2회 간식으로 오는 11월까지 지원할 예정. 경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철 과일을 우선하지만 다양한 과일을 접할 수 있도록 국내 다른 지역의 과일도 포함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과일을 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영양 섭취라든지 이런 식습성 개선이 되는 거고 건강 과일을 공급함으로 해서 농가 소득 안정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청년 기본소득과 무상 산후조리, 무상 교복에 이어 어린이집 건강 과일로까지 확대된 민선 7기 경기도 무상 복지 정책.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31만여 명의 어린이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할 수 있게 됐고 210억 원 규모의 농가 소득 증대도 기대됩니다. 경기출TV 최창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부는 광명시와 서울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데요. 고속도로가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부천시 고강동 밑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고강동 주민들은 진동과 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인근에 있는 김포공항으로 인해 항공소음을 겪고 있다며 더 이상의 소음과 진동은 견디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준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천시 고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아파트 곳곳에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현수막을 설치한 겁니다. 국토부는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광명시와 서울 강서구를 잇는 20.2km 길이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고속도로는 고강동의 한 아파트 밑을 통과합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안전을 이유로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 밑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건물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특히 주민들은 이미 인근에 위치한 김포공항으로 인해 항공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지하고속도로까지 생긴다면 이주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이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면 우리는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이고, 이주 계획을 세우지 않고 강행을 한다면 포크레인 자체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우리는 반대할 것이고 저지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시행사 측에 이번 달 말까지 공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나 주민 이주에 대한 계획은 없는 상황. 부천시 관계자는 이주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직접적인 법 규정이 없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관계법에서는 그저 해당 사항이 없죠. 국가나 지방정부나 그걸 이주에 대해서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한편 이학환 부천시의원은 지난 3일 부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고강아파트 주민 이주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오는 25일 열리는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총회에 참석해 다음 총회 유치를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장덕천 시장은 지난 10일 이탈리아 파브리아노시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창의도시 총회에 참석했는데요. 그는 이 자리에서 부천시의 문화예술과 교통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폐막일인 14일에는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발표하며 다음 총회를 부천시에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덕천 시장은 경쟁 도시인 이스탄불과 메데진 모두 강한 상대지만 부천시와 대한민국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고 최선을 다했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15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총회는 오는 2021년 열립니다. 개최지는 온라인 투표를 거쳐 9월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부천 한국만화박물관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웹툰 작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음 달 6일부터 5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만화 캐릭터 이모티콘 반과 웹툰 크리에이터 반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교육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경기마을 교육공동체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과정을 통해 제작된 작품들은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 전 김포시 의장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립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다음 달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승현 전 의장에 대한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에서 유 전 의장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할 것으로 전해져 검찰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유 전 의장은 지난달 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기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축산 차량의 경우 반드시 거점 소독 시설을 경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거점 소독 시설은 축산 차량 바퀴나 측면에 부착한 유기물 등을 소독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연천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8개 시군에 거점 소독 시설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디지털 기기 정보 분석으로 범죄 단서를 찾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도는 지난 16일 최첨단 장비와 전문가를 갖춘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구축해 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특사경은 그동안 1, 2개월 걸린 정보 분석 기간을 2주 정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4일 깨끗한 경기의 날을 맞아 의정부 등 8개 시군에서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대청소에는 공무원 등 1,420명이 참가했으며 쓰레기 총 48톤을 수거했습니다. 의정부 지역은 만가대 사거리 일대에서 쓰레기 1.8톤이 수거됐는데요. 도는 오는 9월에도 특별 대청소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청소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영유아 놀권리 확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도내 27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놀이지도사를 배치합니다. 놀이지도사는 공공 실내 놀이시설을 순회하면서 부모들에게 놀이 방법 등을 교육합니다. 또 도는 아이들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으로 공공 실내 놀이터 78곳을 2022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량업체를 단속합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 기만 행위 불법 영업 근절 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제조 가공업소 등 도내 500여 개의 업소가 단속 대상입니다. 도는 위반사항 적발 시 언론 공개 조치나 형사고발로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A팀장의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은 급여의 끝전을 모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직원들은 최근 모은 돈으로 갈산복지관에 마루를 새로 깔았습니다. 그런데 A팀장은 지인의 업체를 마루 시공업체로 선정하도록 개입하고 해당 업체에게 약 15만 원의 사업비를 부당하게 더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관계자는 직원들의 사회적 기금을 마음대로 썼다는 부분 때문에 책임을 중하게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과 경기 접경 지역 거주자와 관광객은 말라리아 감염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경기도 파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말라리아 매개체인 얼룩날개 모기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접경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은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출현하는 곳은 출입을 자제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소매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오한과 두통, 발열 증세가 나타나며 폐렴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내에 설치된 운동시설을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공사 낙찰자를 수의로 계약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2달 동안 도내 6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민원 감사를 실시해 모두 47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은 공사 낙찰자 수의 계약 등 부적정 사업자 선정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민운동시설 부정 위탁과 장기수선 충당금 부정 적립, 선거관리위원회 부적정 운영 등입니다. 도는 적발된 사안 가운데 1건을 고발하고 3건은 수사 의뢰했으며 자격정지 1건과 과태료 21건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천 지역 공중화장실이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홍진아 부천시 의원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기관별로 매달 1번 이상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동안 한 번도 점검을 받지 않은 공중화장실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천시 조사 결과 부천 지역 내 공중화장실은 모두 422곳이지만 점검을 받은 곳은 지난해 10월에 92곳, 11월에 54곳 등 전체 화장실 개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화요일에는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밤사이 서울 등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며 한여름처럼 덥겠는데요. 화요일에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화요일 밤에 우리 지역에 비가 오겠고 모레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더위 속에 주말과 휴일 사이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서울의 아침 기온 18도, 강원도 춘천 16도, 전북 남원 16도, 부산 해운대 19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충북 청주 29도, 전남 순천 29도, 경남 창원 28도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상에도 비가 오겠는데요. 파고는 앞바다 1m, 먼바다 2m까지 일겠습니다.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와 함께 오존 농도도 높게 치솟았습니다.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는 대기오염 물질이니까요. 오존 생성이 많이 되는 차도에서는 되도록 멀리 떨어져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